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은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리뷰의 수정본입니다. 많은 분들이 리뷰의 오류를 지적하셨고 해당 부분을 수정한 버전입니다. 바뀐 부분은 마더박스와 반생명 방정식을 설명한 부분, 그리고 로이스 레인의 등장 부분입니다. 두 대목 모두 설명이 이상하거나 제가 놓치고 넘어간 면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리뷰를 보신 분들이라면 해당 부분만 확인하고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큰 오류는 아니라 생각해 어지간하면 영상을 그냥 두려고도 했지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생각이 미쳐 재업로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류를 지적해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오류를 깨닫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마치 마사 드립을 잊어버린 것 같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잭 스나이더를 찬양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때문인데요. 2017년에 나온 저스티스 리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완성도, 형편없는 대사, 말도 안 되는 개그, 그리고 예쁜 꽃 피웠네로 압축할 수 있는 엔딩, 비참할 정도로 무너진 CG로 점철된 졸작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느니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나 베놈을 보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DC 확장 유니버스의 핵심적인 영화치고는 안타까운 결과였죠. 이에 잭 스나이더가 다시 나왔습니다. 영화가 나오기 전 딸의 사망이라는 가슴 아픈 일 때문에 저스티스 리그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던 잭 스나이더는 아마 결과물을 보고 조스 웨던에게 기가 찼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결국 내 영화는 이렇지 않아를 외치며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를 공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잭 스나이더를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춘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형용모순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장점이 너무나 뚜렷한 만큼 단점도 확 도드라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영화 감독으로서 잭 스나이더가 보여주는 장면들, 쇼트들, 그리고 아이디어들은 압도적입니다. 저는 솔직히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에서도 연출 하나하나는 대단했다고 생각해요. 비가 내리는 하늘에 떠있는 슈퍼맨과 그걸 올려다보는 배트맨, 그리고 그 둘의 격돌로 이어지는 장면들은 말 그대로 멋짐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멋진 장면을 멋지게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하는 데는 잭 스나이더는 거의 천재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잭 스나이더의 영화는 아쉽게도 이야기를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늘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잭 스나이더의 영화에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지닌 히어로 무비에 대한 태도나 입장도 언뜻 동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맨 오브 스틸에서 슈퍼맨의 선택을 보여준 부분이 그랬죠. 그리고 영화를 보았습니다. 무려 4시간이나 되는 긴 러닝타임의 영화죠. 일부 장면은 조스 웨던판과 겹치지만 상당히 많은 장면들이 스나이더 컷이 왜 유의미한지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처음과 같습니다. 역시 잭 스나이더의 장점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만 아쉬운 부분도 도드라지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스나이더 컷을 보고서 확신했어요. 저스티스 리그의 문제는 감독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가 괜찮은 작품이라거나 훌륭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스 웨던판이 많이 망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나아 보이기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나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애초에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는 잭 스나이더가 아니라 잭 스나이더 할아버지가 와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잭 스나이더 컷에는 조스 웨던판보다도 좋아 보이는 여러 액션들이 있고 조스 웨던판에 비해서 비주얼적으로 훨씬 나아 보이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조스 웨던 버전은 작정하고 망치려고 한 것 같은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게 대부분 조스 웨던의 추가 촬영 장면이라는 게 놀라울 따름이죠. 지금 밝혀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스 웨던은 대놓고 잭 스나이더를 폄하했고 잭 스나이더 컷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교체된 감독이니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야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조스 웨던은 선을 넘었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망치려고 했던 부분들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맥락 없이 튀어나오는 슈퍼맨과 플래시의 사람 구하기 대결은 영화의 질적 수준을 확 떨어뜨리는 장면이었고, 예쁜 꽃 피는 장면은 조스 웨던이 그냥 청춘 드라마나 계속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영화 리뷰는 지난번에 했고 스나이더 컷이 별개의 영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른 버전의 같은 영화입니다. 이야기의 줄기는 다르지 않고 치명적인 약점은 보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리뷰는 철저하게 기존의 조스 웨던판과의 비교와 그 의의를 조명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2017년에 개봉했던 영화니 굳이 스포일러 경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4시간. 처음 러닝타임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겁니다. 너무 길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길 필요가 없는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루합니다. 왜냐고요? 조스 웨던 판도 지루했는데 잭 스나이더는 그걸 4시간으로 늘려놨으니 더 지루하죠. 아마 코로나가 없던 시절 정상적인 영화관 상황이었다면 스나이더 컷은 개봉하지 못했을 겁니다. OTT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OTT 시장은 사실상 물리적인 공간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영화의 길이에 대해서 관대하며 별다른 터치를 하지 않는다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극장 영화는 조금만 길어도 회전율 떨어진다고 영화관이 난리를 부리거든요. 뭐 CJ, CGV 하지 말라면 하지 마! 같은 영화관 말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처럼 아예 1000만 관객을 찍어놓고 개봉하는 작품 아니고서야 길면 길수록 장사가 안 되는 건 영화관의 지론이죠.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저는 참담함에 고개를 저어야 했습니다. 작품의 진행을 보는 내내 저는 스나이더의 결정을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진짜 본격적인 이야기, 즉 슈퍼맨을 제외한 저스티스 리그가 모여서 고든을 만나고 본격적으로 마더박스를 모으려는 스테판 울프와 싸우는 이야기가 2시간이 지나서야 시작합니다. 그 말은 이 영화가 무려 2시간 동안 서점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이를 갈았어요. 2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라니? 그리고 가만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앞부분 2시간은 지루해요. 길어요. 하지만 이게 없어진다고, 이걸 편집한다고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걸 확 줄이면 조스 웨던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조스 웨던판은 괴상한 CG로 떡칠하고 되도 않는 개그 던지면서 일부러 망치는 걸 더해야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하려는 건 이 모든 장면들이 다 필요했다는 겁니다. 저는 불필요한 장면이 많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부 필요해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4시간이 부족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원래는 앞부분 2시간의 이야기를 2시간씩 3편의 영화로 6시간의 서사를 투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쿠아맨도 처음 보고 플래시도 처음 보고 사이보그도 처음 봅니다. 적어도 얘네가 어떤 애들이고 얼마나 강하고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른 영화에서 미리 언급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제반사항이 하나도 없으니까 앞부분에 2시간을 투자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물며 제대로 된 사건이나 캐릭터 서사와 내면 묘사는 2시간을 투자했는데도 충분치가 않아요. 세상에, 이건 그냥 답이 없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틀어졌기 때문에 스나이더 컷이 나와도 극복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건 극복할 수 없는 상처는 아무리 스나이더가 재촬영을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조스 웨던판 리뷰에서도 말했죠. 그걸 조금 더 길게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스나이더 컷처럼요. 알고 보니 스테판 울프는 더 강력한 다크사이드의 부하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조스 웨던판에서는 직접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스테판 울프의 위력이나 캐릭터를 생각해보면 그 정도의 위치가 딱 맞죠. 마블로 치면은 로난 정도의 위치랄까요? 그보다 스테판 울프는 더 매력없고 개성없고 다크사이드에게도 그냥 충성만 할 뿐이고 두려워하는 데에 그치는 인물인데다 딱히 대단한 능력도 없을 뿐입니다. 로난처럼 큰 꿈을 품지도 않았죠. 과거에 배신한 전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영화의 전반적인 문제 중 하나가 스테판 울프인데 스테판 울프의 갑옷이나 능력, 캐릭터를 조금 더 잘 묘사해봐야 여기가 한계입니다. 결국 빌런이 매력이 없으니 조스 웨던의 스테판 울프나 스나이더의 스테판 울프나 마찬가지로 망가질 뿐입니다. 다만 조스 웨던판에서는 아예 애들 장난감 수준으로 몰락했다면 스나이더 컷에서는 어른도 가지고 놀만한 장난감으로 몰락하는 데에 그쳤다는 거겠죠.
어차피 슈퍼맨 입장에서 가지고 노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조스 웨더는 슈퍼맨을 조금 더 일찍 출격시켜서 긴장감을 떨어뜨렸고, 스나이더는 긴장감 유지를 위해 슈퍼맨을 늦게 출격시켰지만 그만큼 지루해졌습니다. 큰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해요. 기획 단계에서의 문제, 즉 새로운 히어로들을 한 편의 영화에서 전부 설명해야만 한다는 이 영화의 무리한 숙제 외에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각본의 문제죠. 전반적인 시나리오 자체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기초 설정도 변경이 불가능하고요. 저스티스 리그의 이야기는 이런 거죠. 커다란 위협을 막기 위해 배트맨이 메타 휴먼들을 모으고,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구면인 원더우먼을 제외하고는 배트맨이 쉽게 모으지 못하죠. 그 사이에 스테판 울프는 마더박스를 모읍니다. 마지막 하나의 박스가 남았을 때 슈퍼맨을 제외한 모든 멤버가 모입니다. 플래시는 배트맨을 확인하고는 기꺼이 참전, 사이보그는 갈등을 일으켰지만 원더우먼의 설득과 납치된 아버지 때문에, 아쿠아맨은 아틀란티스가 보유하던 마더박스를 빼앗긴 이유로 전원 모이게 되죠. 그러나 상대의 강력한 전력에 저스티스 리그는 슈퍼맨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를 되살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슈퍼맨은 처음에는 저스티스 리그와 반목하고 분노에 휩쓸리지만 로이스 레인을 보고 정신을 차리며 이어지는 최종전에서는 저스티스 리그가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스 웨던이나 잭 스나이더나 여기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죠. 우선 아마존 습격 장면에서는 잭 스나이더나 조스 웨던이나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이 장면에서 스테판 울프의 디자인, 갑옷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나 기믹은 잭 스나이더 버전이 좀 더 나은 편입니다. 특히 스테판 울프에게 이런 웃기는 대사는 주지 않았더라고요. 조스 웨던 제발요. 아직도 버피 찍는 줄 아나요? 전반적으로 잭 스나이더 버전이 색감이나 연출에서 힘이 더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스 웨던판은 상대적으로 CG가 날림처럼 보이고요. 반면 잭 스나이더는 일반적인 영화라면 편집되었을 것 같은 장면들도 모조리 집어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팬의 입장에서는 장면이 많을수록 고맙지만 보통 상업영화는 관객들의 집중도를 고려해서 뺄 수 있는 부분은 뺍니다. 특히 불필요한 설명은 삭제하는 게 영화의 완성도를 더 높이기도 하는데, 잭 스나이더는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다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게 느껴지죠. 아틀란티스 장면은 확실하게 잭 스나이더의 우위입니다. 대화하는 장면에서 음파 같은 걸 쏘는 장면도 잘 드러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연출의 의도가 확 살아나는 게 스나이더 컷이죠. 조스 웨던 버전은 전투 장면도 어딘지 모르게 툭툭 끊기고 흐름도 잘 이어지지 않는 게 느껴집니다. 스나이더 컷과 비교하면 조스 웨던이 편집을 얼마나 못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나이더는 아서와 메라가 함께 싸우는 모습, 눈빛을 주고받는 장면, 아서의 패배에 이르기까지 흐름이 아주 유연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스 웨던이 의도적으로 영화를 망친 게 아니라면 조스 웨던은 이런 종류의 격투 장면을 묘사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조스 웨더는 이 시리즈에 전혀 애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테판 울프가 하는 대사들을 보면 어머니를 찾고 있는 데다 신들과 동등한 위치를 언급합니다. 다크사이드의 부하 중 하나로 언급되는 잭 스나이더 버전이 앞으로의 이야기 전개를 위해서도 훨씬 낫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스 웨더는 이 매력없는 빌런을 철저하게 일회용으로 쓰려고 작정했고요. 그리고 개그 장면인데, 조스 웨던은 코미디에 자신이 있는 건가요? 스나이더 컷에서 플래시와 조스 웨던의 플래시를 비교해 보시죠. 우선 배트맨이 플래시를 만나러 오고 배트랑을 던지는 멍청하기 짝이 없는 짓거리를 합니다. 이건 뭐 각본 문제죠. 어쨌든 배트맨은 나는 브루스 웨인이며 배트맨이다 라는 걸 당당하게 커밍아웃합니다. 침묵의 수호자니 다크나이트니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니 정체를 밝히지 않는다는 둥 헛소리하지 말라는 거죠. 비밀은 없다. 내일 신문 1면에 대문짝만하게 내라는 거죠.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이었다고. 그리고 여기에서 배트맨이 적이 몰려온다고 설명하자 플래시는 쿨하게 알겠다고 합류하겠다고 말합니다. 플래시의 시원한 성격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조스 웨더는 플래시에게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었는지 이런 대사를 치게 만들죠. Like brunch. Like, what is brunch? You wait in line for an hour for essentially lunch. 맙소사.
이게 웃기려고 쓴 대사란 말이죠. 거기에다 저스티스 리그를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조스 웨더는 이런 수준의 대사를 쉬지 않고 사용합니다. 이렇게요. What are your superpowers again? I'm rich.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 조스 웨더는 진짜. 하지만 잭 스나이더는 다르죠. 자, 보여주세요, 잭. 감히 배신을, 우리들의 카리스마 넘치는 배신을 인터넷 밈이나 조잘되는 배찐따로 만든 저 멍청한 조스 웨던에게 한 방 먹여달라고요. What are your superpowers again? I'm rich.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스티스 리그는 잭 스나이더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됩니다. 안 되는 물건은 안 되는 거라고요.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들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잭 스나이더의 연출이 조스 웨던의 것에 비해 멋지고 좀 더 깔끔하게 연결됩니다. 조스 웨던이 추가한 장면들은 좀 과하기도 해요. 특히 중요한 요소들에서의 차이는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슈퍼맨을 살리는 장면에서 조스 웨던 판에서는 플래시가 속도를 이용해서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걸로 작동을 완료시키지만 스나이더 컷에서는 빛의 속도를 돌파한 플래시가 시간을 역전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플래시의 속도가 광속을 넘어선다는 의미이고 또 후반부의 진행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조스 웨더는 하필 이런 부분을 빼냈습니다. 답답한 수준이죠. 그리고 슈퍼맨이 부활하고 전투 장면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죠. 슈퍼맨과 배트맨의 제격돌. 사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트맨의 원래 캐릭터를 생각하면 배트맨은 슈퍼맨을 살리겠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인물일 겁니다. 크립토나이트 정도는 준비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각본은 그런 거 몰라를 시전했고 여기에서 잭 스나이더와 조스 웨던이 갈라집니다. 스나이더 컷이든 웨던 컷이든 슈퍼맨이 팔을 휘두르고 배트맨이 경찰차에 처박히는 것까지 같은 진행입니다. 여기에서부터인데 우선 조스 웨던입니다. 슈퍼맨이 다가오자 배트맨은 다급하게 배찐답게 알프레드에게 빅건 어떻게 되었냐고 빨리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가온 슈퍼맨이 배트맨의 얼굴을 움켜잡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죽거리며 배트맨을 위협하고 문제의 대사를 하죠. 바로 그때 빅건, 배트맨이 준비한 대슈퍼맨용 병기 로이스 레인이 등장하면서 슈퍼맨이 정신을 차린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스나이더 컷은 다르죠. 알프레드가 만든 상상을 넘어서는 위력의 건틀렛으로 무려 슈퍼맨의 히트 비전을 막아냅니다. 야, 이게 말이 돼? 아, 지금 이게 핵심이 아니죠. 아무튼 배트맨은 아무것도 못한 채 계속 버티기만 할 뿐이죠. 한다는 게 그저 정신 차려라,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 같은 입놀리기 뿐입니다. 무슨 배트맨이 혓바닥이 이렇게 길어? 이 상황에서 슈퍼맨은 거의 배트맨을 죽이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 우연히 로이스 레인이 나타납니다. 영화의 설정상 로이스 레인은 늘 슈퍼맨의 추모를 위해 해당 장소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타난 마사와의 대화에서 클락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바로 앞장면에서 로이스가 슈퍼맨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장면까지 친절히 배치합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에게는 로이스 레인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들이지만 그 시간에 그 자리, 하필 저스티스 리그가 싸우는 그 타이밍에 로이스 레인이 나올 거라고 전혀 알지 못했던 배트맨 이하 히어로들에게는 그야말로 뜬금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배트맨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얻어 걸린 상황이 됩니다. 이 서로 다른 연출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우선 슈퍼맨을 봅시다. 조스 웨던의 슈퍼맨은 수다쟁입니다. 반면에 잭 스나이더의 슈퍼맨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분노의 화신이죠. 슈퍼맨의 흑화라는 테마만 놓고 보면 스나이더 컷이 훨씬 더 멋집니다. 하지만 조스 웨던의 대사, 이 대사는 솔직히 그럴듯했어요. 슈퍼맨이 배트맨에게 한 번쯤 돌려줄 만한 대사로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스나이더가 보여주는 슈퍼맨의 분노는 그야말로 인간의 말이 통하지 않는 신의 분노지만 조스 웨던이 보여주는 분노는 보다 인간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스 웨던 판이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로이스 레인입니다. 저는 조스 웨던의 빅건 드립은 형편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배트맨의 성격상 만약을 대비하는 건 분명히 있을 법한 일이지만 그 배트맨이 준비한 게 고작 로이스 레인이라는 게 웃음거리였습니다. 반면 잭 스나이더의 배트맨은 무력합니다.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물이 됩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배트맨의 캐릭터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후 로이스 레인이 우연히 등장하는 것도 너무 편의적인 진행입니다. 조스 웨던과 잭 스나이더의 차이는 마지막 장면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조스 웨던이 추가한 러시아의 가족 이야기와 플래시와 슈퍼맨의 민간인 구출 장면은 그야말로 영화를 우습게 만드는 최악의 한 수였습니다. 스나이더 컷에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특히 가벼운 분위기 때문에 슈퍼맨에게 농락당하는 스테판 울프가 바보처럼 보인 것도 한몫했죠. 스나이더 컷이 웨던 컷을 능가하는 이유는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스나이더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은 마지막에 장엄한 전투였습니다. 웨던 컷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크사이드가 목표로 한 것은 반생명 방정식이고 사이보그는 그 방정식에 굴복한 슈퍼맨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방정식, 즉 마더박스의 융합을 막기 위해 최후의 결전을 펼치죠. 다크사이드는 우선 마더박스를 이용해 청소를 진행한 후 지구에 반생명 방정식을 추출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원더우먼, 아쿠아맨, 사이보그, 배트맨 그리고 플래시가 모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이 영화의 중심에 선 것은 배트맨과 플래시, 사이보그입니다. 참으로 적절한 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배트맨이야 원래 리더 역할이니 그렇다 치고 새로 출전한 두 명의 히어로, 특히 향후 아쿠아맨을 통해 개인 서사를 선보일 것이 확정되어 있었던 아서를 제외한 플래시와 사이보그를 극의 중심에 세운 것이죠. 새로운 히어로들에게 역할을 주고 그들의 의미를 되새길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조스 웨던은 얘네들을 병풍으로 만들었죠. 이는 DC 확장 유니버스의 미래를 박살내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이 양반 대단한데? 마더박스를 다룰 수 있는 건 오직 사이보그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이보그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건 오직 플래시만 가능했습니다. 즉 웨던 컷의 가장 큰 문제점, 어차피 슈퍼맨이 다 해결하는데 나머지 쩌리들이 왜 필요하느냐는 질문이 스나이더 컷에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슈퍼맨이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특히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플래시가 자신이 지닌 상처와 내면의 트라우마를 모두 극복하고 동료를 위해, 지구를 위해 달리는 것은 지극히 영웅적인 선택이면서 동시에 가장 플래시다운 서사입니다. 빛의 속도를 넘어 시간을 거슬러서 저스티스 리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건 오직 플래시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더박스에서 보여주는 환영을 극복한 것도 사이보그의 역할이었습니다. 또 사이보그가 슈퍼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도 분리에 성공했을 때 이제 물리적인 힘이 필요한 지점이라서 부른 겁니다. 즉 퍼즐 다 풀고 이제 뚜껑만 돌리면 되는데 그 돌릴 힘이 부족해서 힘센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한 셈이죠. 저스티스 리그의 가장 중요한 광고 문구는 혼자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였습니다. 저는 웨던 컷을 리뷰하면서 그 부분을 비웃었습니다. 혼자서 충분히 세상을 구할 수 있었다고요. 하지만 스나이더 컷에서 슈퍼맨의 비중은 말 그대로 힘캐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슈퍼맨의 위상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슈퍼맨은 힘의 상징이고 그의 힘은 절대적이거든요. 오히려 힘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여차할 때는 그의 도움이 더 절실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캐에 머무는 것이 저스티스 리그에서 그에게 딱 맞는 역할입니다. 슈퍼맨은 정의의 상징이면서 힘 그 자체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아마 모두가 동의하겠지만 스나이더 컷에서 슈퍼맨이 파라데몬이나 스테판 울프와 싸우는 분량은 줄어들었지만 임팩트는 더 강해졌습니다. 상대와의 힘의 격차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연출은 스나이더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슈퍼맨이 부하로에 입는 블랙 슈트를 표현한 것도 좋았습니다. 이런 디테일은 원래 스나이더의 강점이고요. 무엇보다 조스 웨던 방식의 꽃이 피는 엔딩은 참 이상한 센스였습니다. 그런 센스는 써니데일에서나 통했죠. 후일담도 저는 스나이더 컷이 더 훌륭하다고 봅니다. 슈퍼맨과 플래시의 달리기 대결은 그건 그냥 드라마 슈퍼걸에 나온 장면으로 대신해도 되지 않을까요?
스나이더 컷의 큰 특징인 엔딩에서 보여준 비장한 미래는 물론 후속작을 위한 떡밥이라고 본다면 대단히 흥미로운 지점이겠지만 후속작이 불발된 상황에서는 거대한 사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상상을 가능하게 만드는 좋은 장면이지만 저는 불필요했다고 봅니다. 자레드 레토의 조커는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섹시한 매력은 있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잘 와닿지 않더군요. 막상 상대하는 적이 다크사이드에 굴복한 슈퍼맨인데 배트맨은 무슨 배짱으로 지금 멤버들 데리고 싸우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집단 자살 행위 아닌가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웨던 컷과 스나이더 컷을 비교하면 당연히 스나이더 컷의 승리입니다. 전반적으로 나아졌습니다. 연출의 측면에서는 확실히 실력 차이가 나는 모습입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색감과 톤도 스나이더 쪽이 훨씬 원숙했습니다. 장면의 연결과 이야기의 흐름, 디테일도 스나이더 쪽이 나으니 사실상 모든 면에서 스나이더의 완승인 셈이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당연히 4시간이나 되니 스나이더 영화가 더 지루합니다. 여전히 배트맨은 바보고 적들은 배트맨 이름을 다 알고 있어서 이제 그냥 공개해도 될 정도죠. 스테판 울프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부족합니다. 앞에서 계속 말했지만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죠. 스나이더 컷만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늘어지는 전개, 불필요할 정도로 많은 설명들, 긴장감을 저해하는 요소들, 사이보그는 허구한 날 환영만 보느라 진행이 툭툭 끊기고 슬로우 모션은 너무 과합니다. 해도 너무하잖아요. 뭐만 하면 슬로우 모션을 거니까 후반에는 임팩트는커녕 그냥 답답하더라고요. 스나이더 컷은 조스 웨던 판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저스티스 리그는 여전히 부족한 영화입니다. 웨던 컷이 졸작이라면 스나이더 컷은 졸작에서 약간 나아진 정도입니다. 게다가 4시간이라는 분량은 어지간히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원재료가 호박이라 수박이 될 수는 없는데 조스 웨더는 그 호박에 괴상한 낙서를 잔뜩 해놔서 이상하게 만든 거고 스나이더는 그나마 할로윈 호박 정도로 만들어서 전시는 해두었다는 정도입니다. 그 할로윈 호박을 슬로우 모션으로 만든 게 문제이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물론 정당한 비교는 아닙니다. 만약 이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했고 제가 영화관에서 보고 와서 리뷰를 남겼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4점 정도로 평가했을 것 같습니다. 극장용은 아니죠.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